네, 이슈칼럼 시간입니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우리나라도 지금 고용 속보가 나왔는데 오늘 뭐 안 좋더라고요. 사실 뭐 실직자가 그리고 단기 실업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지금 경제 구조인데 미국은 더 심해요. 지금 4주 동안 2천만 명이 넘게 실직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5월 1일자로 나는 하겠다라고 했는데 뭐 쿠오모 뉴욕 주지사도 그렇고 좀 아니다라고 해서 15일로 뉴욕은 정한 것 같고요. 뭐 3단계 가이드라인을 준 것 같은데 경제활동 정상화가 언제쯤 좀 된다고 가정을 해볼 수 있나요? 이게 지금 사실은 그 코로나19가 시차를 두고 지금 아시아에서 시작을 해서 그리고 유럽. 그리고 미주, 특히 미국은 지금 완치율이 한 자릿수예요. 예. 지금 우리나라는 완치율이 70%가 넘습니다. 중국은 90%가 넘고요. 그러면 더 이제 물론 증가세가 좀 주춤할 수는 있겠지만 이 완치자 숫자가 두 자릿수 이상 넘어가야지만이 되는데 지금 뭐 정상적으로 단계적 정상화를 밟겠다. 그동안도 뭐 수차례 현금 살포를 해왔고요. 예. 그리고 실물 지표 가운데 가장 무서운 게 일자리입니다. 일자리가 사라지게 되면 이게 빚을 내야 하고요. 그렇죠. 빚을 내지 못할 경우에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일자리인데 지금 최근 한 달 동안 4주 동안 우리 2,200만 명이에요. 뭐 그 수치가 가늠이 안 될 정도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미국 전체 인구가 한 3억 2,800 정도로 계산을 하면 일단 뭐 거의 8% 가까운 실업률이고 이게 앞으로 지금은 예. 실업률은 뭐 높지 않아요. 3, 4%예요. 예. 그러나 이게 30% 그리고 이 뭐 전체적인 실업자가 4,700만 지금보다도 2배 이상 더 늘어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방역도 방역이고 예. 경제도 지금 추락하는 걸 막아야 되는 그런 그쵸. 상황인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돈을 풀어서 지금은 시장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지수만을 놓고 보면 다우지수가 고점 대비 한 3만 선 근처에 갔었다가 한 40% 빠졌었죠. 네네. 그러다가 바닥에서 다시 20% 올라오니까 증권사들이며 계속 모든 국내외 증권사 다 똑같아요. 예. 이제 끝났다. 그러니까요. 그 V자형 반등이 임박했다. 이런 나온다고. 식으로 지금 투자자들을 현혹시키고 있어서 지수는 계속해서 올라가요. 근데 발표 전에 실물 지표는 다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자, 이거를 어떤 괴리감이 예를 들어서 이게 진짜로 과거에 사스나 메르스처럼 V자형 반등이 가능하다. 실물 경제 지표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맞는 거거든요. 궤도가. 비슷하게 갔어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실물 지표에 지금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기업 실적 카운트가 안 됩니다. 2분기 실적. 그렇죠. 2분기 실적 카운트가 안 되고 있고요. 지금 공장이 다 문을 닫고 있어요. 그럼 일자리를 잃고 있는데 시장은 간다라고 베팅을 하다 보니 이 괴리감에서 나타나는 그리고 물론 실질적으로 이득을 보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언택트 소비라고 해서 아마존이나 넷플릭스와 같은 OTT, 동영상 서비스 그리고 뭐 일부 바이오 제약 기업들의 경우에는 충분히 근거가 있지만 나머지 사실 근거가 별로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장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 대량 실업이라는 건 고용 지표는 후행성이에요. 예. 전부 다 처음에 실적이 좋고 처음부터 실적이 안 좋다고 바로 사람을 자르지 못합니다. 그렇죠. 버티다가 조금씩. 쉬운 예. 고용 해고가 쉬운 부분부터 점진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예. 지금 우리가 여기서 바닥을 논한다거나 실물 지표가 얼마나 좋아져서 경기 회복을 얘기하기엔 너무 어렵다. 그걸 어디에서 알 수 있느냐? IMF가 석 달 만에 예.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마이너스 3%를 했습니다. 석 달 전에 3.3이었어요. 한꺼번에 6.4%포인트를 낮춘 겁니다. 이게 대공황 1930년 이후 처음이죠. 90년 만에 최악이라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한 실물 경제 침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여기에다가 지금 국제 유가가 10달러 선대로 떨어졌어요. 그렇죠. 이건 뭐를 얘기하느냐? 수요 쪽의 둔화로 인한 디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통상 디플레이션이라는 건 예. 경제학자들이 적어도 이제 한 2년 이상 경기 침체와 물가 하락이 동시에 오는 현상을 말하는데 그렇죠. 올해 마이너스라면 내년에 반등하지 못한다면 디플레이션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가장 이제 경제학에서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인데 예. 이 디플레이션이 만일 전 세계 경제를 강타한다면 지금 IMF의 구제 요청 SOS를 한 게 90개 기업이에요. IMF 회원국이 189개 국가입니다. 이 가운데 지금 어려우니까 도와달라고 한 국가가 절반이에요. 예. 근데 지금 경기가 좋아진다고 V자형 회복을 예고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게 벤 버냉키 전 연준 의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오판이었다.
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조금 근시안적이 아니라 조금 더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한 실물 경제 지금 침체를 조금 더 어느 정도 된다. 지금 바닥을 다지는지를 먼저 따져봐야 되는데 바닥 다지기 전에서부터 지금 회복을 얘기한다는 건 어불성설이라는 얘기가 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참 코로나19로 인한 확진자의 증가 추이가 둔화가 됐다 혹은 치료자가 늘어나고 있다 이런 부분이 희망적일 수는 있겠지만 아직까지 경제가 정상화가 그만큼 된다라는 부분이 아닌 거잖아요. 그건 줄고 있는 거고 경제는 별개이기 때문에 이런 와중에 총선을 저희는 치렀고요. 여당이 압승을 했습니다. 180석 개헌을 제외하고는 뭐든 할 수 있다라고 지금 언론에서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어쨌든 간에 지금 국정의 드라이브도 걸 수 있고 긍정적인 부분을 계속 보자면 코로나19에서도 가던 방향대로 갈 수 있다라는 부분인 거잖아요. 좀 변곡점으로 더 작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어떠세요? 저는 코로나19와 이제 그리고 이번 총선과는 무관하다. 뭐 물론 이제 현 정부에 힘을 실어줘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개헌을 제외하고 모든 게 다 가능하다라고 얘기했는데 현 정부의 정책 기조는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더 굳건하게 반대할 여당이 없어지게 발목을 잡을 만한 야당이 없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독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소득주도 성장의 큰 근간이라고 하면 최저임금. 그리고 부동산 관련 규제들이 이제를 꼽을 수가 있겠는데 이거는 결코 이제 굽히지 않을 것 같고요. 뭐 종부세며 그동안 이제 강화하기로 했던 것들은 그대로 이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에다가 지금 1차, 2차, 3차, 4차 경기 부양을 해서 거의 한 200조 원 가까운 돈을 쏟아붓겠다라고 얘기했어요. 네네. 물론 이제 이 시행된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국회 이제 의결을 거쳐서 이제 차분히 단계적으로 나갈 텐데 지금 어제 이제 이 기획재정부의 이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이제 거대 여당의 압승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이제 2차 원포인트 추경안은 안 된다. 소득하위 70%밖에 가져갈 수 없다. 그렇죠. 긴급재난지원금을 이제 강력하게 밀어붙인 그 이면에는 이제 돈 쓸 일이 너무 많으니 플랜 B, 플랜 C를 위해서 지금 재정을 비축해 놓지 않으면 너무 빠른 이 단기간에 재정이 악화되는 건 국제신용평가사 가운데는 굉장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재정을 좀 비축하자라는 의미인데 그러나 이제 이 국회 내에서는 당연히 이제 선거 과정에서 여야가 다 했잖아요. 보편적 복지로 돌아서 버렸기 때문에 이게 무너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쓸 돈은 계속해서 많아지고 있는데 이게 써서 소비나 내수나 방어가 되면 좋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일자리, 복지 쏟아부었는데도 3년 연속 경기는 뒷걸음질 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선거가 여당의 압승으로 인해서 경제가 물론 모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제 경제다. 왜냐하면 반대걸 야당이 없어졌기 때문에 못해도 이제는 정부 탓이고 그쵸. 여당 탓이기 때문에 당연히 잘해야 된다라는 당위성은 있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만큼 훼손돼 있는 경제를 방어하기에는 재정의 역할이 과연 그게 가능할까? 전 이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제시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뭐 한일 관계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이 사실 요번에 이제 계속해서 나오는 부분이 여당이 압승을 한 거잖아요. 압승을 했기 때문에 집권 여당의 드라이브를 더 걸고 청와대 같은 경우에도 집권 후반기에 하반기에 오늘 레임덕을 다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한일 관계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어때요? 좀 개선 가능성은 낮을 것이다라고 예측이 되잖아요. 맞습니다. 뭐 계속해서 이제 친북 정책 위주이고 그리고 이제 일본과는 좀 대립 엇박자를 낼 수밖에 없고 일본 역시 이번 총선에 주목했던 이유도 혹시나 이제 이 경제에 대한 어떤 실정에 대한 책임론이 강할까 관망세였지만 역시 결론은 이제 이 야당이 이제 패였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일본과의 어떤 관계 개선을 통해서 교역을 정상화한다든가 이건 굉장히 좀 어려워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번 이제 선거에서도 드러났지만 이 코로나19에 대응을 잘하고 있는 건 시스템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우리가 정부의 어떤 정책에 대한 드라이브로 인한 이게 아니라 오히려 이제 우리가 그동안 쌓아놨던 의료 시스템에 대한 어떤 선진화된 이런 시스템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그러나 이제 이번 표심에 드러나는 건 그래도 정부가 꽤 잘하고 있고 방역하는 데 이제 힘을 실어줬기 때문에 아마 이런 친중 그리고 친북 정책에 대한 이제 어떤 드라이브는 굉장히 강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이제 경제 얘기로 좀 들어가서 실물 경기 침체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소비가 줄고 있고요. 지금 기업 실적은 악화가 되고 있고 고용은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얼마나 더 악화가 될지 더 안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어때요? 일단 그 IMF의 경제 전망은 올해 우리나라가 마이너스 1.2까지 떨어진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뭐 그 지금 과거에 우리나라가 마이너스 성장한 거 연간입니다. 예. 연간으로 이제 마이너스 성장하겠다라고 하는 거 사실 해외 투자 은행은 있었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국제 기구 가운데서는 IMF가 처음입니다. 예. 자, 그렇게 되면 우리는 과거에 이제 마이너스 성장하는 건 두 번밖에 없습니다. 2차 오일 쇼크가 있었던 1980년대 그리고 이제 1998년 IMF 외환위기 당시에 마이너스 5%까지 떨어진 바가 있는데 예. 지금 그 수출은 뭐 타격이 불가피해 보이고요. 실질적으로 3월 달까지는 반도체가 잘 버텨줬지만 예. 4월 1일부터 10월 10일까지 열흘 동안의 수출 추이는 반도체도 꺾였습니다. 물론 거기다가 통신 장비며 그리고 이제 석유 제품 경우에는 반토막이 났어요.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수출은 지금 어쨌든 글로벌 교역망이 정상화되기 전까지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네. 또 내수를 하기 위해서 지금 돈을 굉장히 쏟아붓고 있어요. 그렇죠. 긴급 재난지원금도 마찬가지고요. 1차, 2차, 3차 계속 돈을 쏟아부으면서 내수하기 위해서 지금 착한 소비 운동을 이제 이 공공기관까지 하반기 쓸 거를 미리 좀 선결제하는 방식으로 유도하고 있고 예. 직장인들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2배, 3배 이상 올려줄 테니까 제발 좀 2분기만은 좀 막아보자라는 추세로 가고 있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돈을 이제 긴급재난지원금도 마찬가지지만 가장 필요한 건 우리 돈 있는 직장인들이 아니에요. 셀러리맨들이 아니에요. 물론 이게 소득 상위 뭐 30%, 하위 70%딱 선을 그어놔서 가이드라인을 정했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 가장 이제 이 절실한 도움이 필요한 부분은 지금 일자리 잃어서 급하신 분들이에요. 지금 대기업에서조차도 항공업, 대한항공조차도 전 직원의 70%까지 지금 무급휴가입니다. 예. 그리고 공장 셧다운되고 있고요. 지금 뭐 면세점다 라이센스 반납하겠다. 임대료 깎아주 최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반납하겠다는 얘기 나오고 있고요. CGV 3분의 1 정도 문 닫고 있습니다. 대형마트 연내 200~300개 이상 줄이겠다고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그대로 다 일자리예요. 여기다 유가 하락으로 인해서 조선, 정유, 석유화학 이 업종들이 전부 다 지금 힘듭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뭐 지표 개선을 얘기하는 건 굉장히 좀 어려워 보이고 물론 우리가 이제 2분기에 어느 정도 성적표가 나오는 건 사실은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다만 7월이거든요. 7월, 8월이에요. 그래서 재정은 재정 정책대로 쓰겠지만 그리고 이제 통화 정책뿐만 아니라 우리가 미국처럼 예. 정말로 기업이 어려워서 돈을 구하기 힘드니 이제 미국의 경우는 정크본드 회사채까지 사주는 수준이지만 예, 예. 우리는 지금 증권보험사를 통해서 은행채예요. 굉장히 우량한 은행채만을 지금 사주고 있기 네네네. 때문에 기업들의 돈몇 경화를 과연 어느 정도 막아줄 수 있느냐 이런 세심한 부분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달러 부분을 좀 봐야 되는 게 이제 배당 시즌이어갖고 여기로 나가는 돈들도 있고 지금 미국 쪽에서 계속해서 돈을 좀 풀다 보면 결국에는 뭐 달러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 구조가 만들어지잖아요. 그 불확실성으로 인한 달러 강세도 좀 있어요. 사실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어떻게 보는 게 좋아요? 근데 초창기에 지금 이제 코로나 팬데믹에 나타났었던 오직 달러, 금도 버리고 엔화도 버리고 오직 달러만 사재 예. 얘기했던 것은 분위기가 좀 와전됐어요. 이제는 달러를 계속해서 이제 연준이 풀고 돈을 푸니까 안전자산 쪽으로 다시 금이나 엔화나 네. 동시에 강세, 트리플 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미국에 있는 투자은행뿐만 아니라 국내에 있는 대부분 6개 이제 투자 증권사들이 예. 일제히 증시는 바닥을 이미 확인했다라는 쪽으로 가다 보니까 오히려 사실 이 분위기에 외국인 투자가들까지도 일시에 하루 이틀이긴 합니다만 추세를 좀 봐야긴 합니다만 계속 사주고 있거든요. 자,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실물 경제를 외면한 이 버블로 가는 돈으로 막는 건 분명히 이제 한계가 있습니다. 타이밍의 문제일 뿐 분명히 어려운 시기가 있다. 이게 계속 바닥이 깊어지기는 굉장히 이 W 내지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위기가 될지 지금처럼 계속해서 빠른 회복세를 보일지 여기는 누구도 장담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실물 경제는 반드시 반영된다. 지금은 조금 이제 좀 과열된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달러 이야기까지 나눠봤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